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계 시간과 마음이 느끼는 마음 시간입니다. 시계 시간은 산업혁명이라는 결정적 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빛의 파장을 쪼개서 초라는 단위를 만들고 분과 시간이라는 단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것을 시간이라고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마음 시간은 우리의 뇌가 우리가 보고 느끼는 것들이 변화될 때마다 시간이 흐른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물리적인 시계 시간으로 살아가지만 개인의 마음 시간의 차이로 인해 어떤 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시간을 스스로 조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시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 시간을 느리게 또는 빠르게 조종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게 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에게 마음 시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체 시계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사람의 몸에는 리듬과 템포를 유지하는 생체 시계가 있습니다. 이 생체 시계가 나이가 들수록 느려져서 물리적인 시간이 상대적으로 빠르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10살일 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50살일 때 1년은 인생의 50분의 1의 비율로 짧아집니다. 따라서 시간의 총량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뇌의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집니다. 촉각이나 미각과 같은 우리의 다른 감각과는 달리 시간 감각은 우리 뇌의 신경 전체에 짜여 있습니다. 이런 신경회로가 빠르게 진동할수록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집니다. 젊을수록 이 진동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만큼 뇌에 많은 정보를 전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외부 시간이 느리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경회로의 진동이 느려져서 상대적으로 외부 시간이 빠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재미있는 일을 하거나 새로운 자극을 받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도 이 진동을 늘리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새롭거나 재미있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파민 분비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기억의 양이 줄어듭니다. 기억의 양은 곧 시간의 속도에 비례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별개의 경험에 대한 기억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릴 때 공원을 걷는 동안 매우 다채로운 경험을 합니다.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이 새로운 경험은 별개의 기억으로 저장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 공원을 산책하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뭉뚱그려 공원 산책이라는 하나의 기억 덩어리로 기억을 단순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몇 가지 이유를 통해 우리에게 마음 시간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것은 여러분의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시간의 마법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시간의 마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슬로우 모션과 같은 시간이 존재할까요? 자동차 사고가 나거나 지붕에서 떨어지는 등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그 순간 동안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극적으로 느려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다면 영화 매트릭스에서 총알을 피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위협적인 순간은 오랫동안 생생하게 기억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 트라우마가 생기기도 합니다. 신경과학자인 데이비드 이글먼 박사는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 뇌가 정말로 세상을 인식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실험 참가자들을 30m 높이에서 뛰어내리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손목 시계를 착용했으며 낙하하는 동안 그 시계를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시계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인식하기 어려운 속도로 숫자가 빠르게 깜빡이는 시계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현실에서 우리의 시간에 대한 인식을 늦춘다면
참가자들이 떨어지는 동안 그 시계의 숫자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시계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가자들에게 낙하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생각해 보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낙하 시간이 실제 낙하 시간보다 30% 정도 더 오래 걸렸다고 느꼈습니다. 이 결과로부터 이글먼 박사는 우리가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 실제로 시간이 느려지진 않지만 대신 우리의 편도체를 과도하게 구동시켜 뇌가 평소보다 훨씬 자세하게 기억하도록 자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뇌는 그 위협적인 순간을 풍부하고 높은 밀도로 기억을 저장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영상이 저장되어 있기에 이 경험이 실제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참신함과 새로움은 우리의 시간 감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이글먼 박사의 또 다른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신발 이미지가 계속해서 깜빡이는 화면을 보게 하였습니다. 그 단조로움에서 중간에 한 번씩 아름다운 꽃 이미지를 넣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꽃이 화면에 더 오래 머물렀다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신발과 똑같은 속도로 순환하였습니다. 참가자들에게는 꽃의 참신함과 새로움이 뇌에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꽃이 더 오래 머무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많은 관심은 더 많은 기억 저장을 유도하고 더 긴 지속 시간으로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가 낯설고 새로운 길을 갈 때는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만 똑같은 길로 다시 돌아올 때는 갈 때보다 더 짧게 느껴졌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반복 억제라는 인지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뇌가 같은 자극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이를 인식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무엇인가를 처음 접할 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참신함과 새로운 자극은 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포착하도록 뇌를 자극하여 더 길게 느끼도록 만듭니다. 같은 자극에 계속 노출될 때 그것을 식별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뇌는 작은 신경 지름길을 개발합니다. 이것으로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극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들에게는 신발 이미지가 실제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 화면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반복 억제는 예측 가능한 패턴을 만났을 때도 적용됩니다. 우리의 뇌는 다음 상황을 예측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재미있고 흥미로운 경험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시간이 빨리 간다고 느낍니다. 우리에게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몰두합니다. 이럴 경우 주변에서 일어나는 다른 상황은 우리 뇌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두한 그것에 그 순간, 그 영상만이 우리의 뇌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에 시간에 대해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다고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즐거운 영상은 높은 밀도로 저장되어 그 시간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지루한 회의 중이거나 익숙한 일을 할 때 항상 10분 정도마다 시계를 확인하기 때문에 마음이 시간에 매우 민감해집니다. 시간을 확인하는 것 외에 할 일이 거의 없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인식됩니다. 지루하고 자극 없는 익숙한 일을 했다면 뇌는 그 경험에서 많은 영상을 저장하지 않을 것이며 그 지루한 회의나 익숙한 일을 했던 순간을 돌이켜보면 하나의 짧은 일화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열받으면 시간이 빨리 가나요? 1932년 심리학자인 허드슨 호글랜드는 독감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라간 아내에게 줄 해열제를 사러 나갔습니다. 그는 20분 만에 돌아왔지만 아내는 왜 이렇게 늦게 왔냐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는 이에 의문을 품고 스톱워치를 켜고 아내에게 60초를 세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이 오른 상태의 아내는 60초를 세었고 실제 스톱워치는 38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 다른 실험을 통해 열이 올라 있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높인 사람도 시간을 빠르게 인식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루하거나 익숙한 시간을 보낼 때는 시간은 느리게 인식되고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참신한 경험을 할 때는 시간은 느리게 인식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위협적이거나 긴장한 순간에는 시간은 느리게 인식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재밌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는 시간은 빠르게 인식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열받을 때는 시간은 빠르게 인식되고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이제 시간의 마법사가 되어 시간 인식을 늦추거나 빠르게 해보세요.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끊임없이 파악하고 자연과 사회에 대한 다양한 규칙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 처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참신함과 새로운 경험은 당신의 뇌에 시간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키는 풍부하고도 밀도 높은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인이라면 우리는 항상 거기 있었고 그것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삶은 항상 같은 패턴이고 매일매일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의 뇌는 반복적이고 예측 가능한 것들에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매일, 매주, 매월, 매년 지루한 일상 속에서 시간은 너무 질질 끌려가는 것 같고 마치 멈춰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돌아보면 시간은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리 기억에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대한 인식을 빠르거나 느리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계 시간을 실제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지만 자신의 마음 시간만큼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삶에 정기적으로 약간의 새로움을 주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멋진 활동으로 가득 찼었던 휴가를 떠올려 보세요. 여행이 끝날 무렵 짧은 여행이었지만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1년 중 단 일주일에 해당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새로운 처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과 같은 큰 이벤트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효과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계를 반대손에 착용한다든지 집의 가구 배치를 바꾼다든지 출퇴근을 다른 길로 한다든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끝자락에서 삶을 돌아봤을 때 마치 어제가 10대였던 것처럼 느껴지고 이후 수십 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양한 모험, 흥미로운 일상생활, 새로운 경험들에 대한 풍부한 추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삶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나은 삶은 분명히 존재합니다.